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정일입니다. 10월 6일 금 1호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는 대상경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KRA컵 클래식 네. 대상경주가 있고요. 자, 아무쪼록 뭐 내노라는 또 과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말들, 그리고 부산 19조에 또 원투펀치까지도 출전을 합니다. 물론 뭐 블루치퍼가 그랑프리 때 나오겠죠. 제가 블루치퍼라는 기둥말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투데이 백문백답이 이 출격을 지금 서울 원정길에 올라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쪼록 뭐 오늘 1호 경마 뭐 따로 공지해드릴 건 없죠. 뭐 기승전지 위에도 뭐 토요일 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요일 날 누가 기승정지 유예를 해서 지금 승부지를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못 보신 분들께서는 토요일 거 이 앞부분만 좀 확인해 주시고 다시 1호 방송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은 7경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11경주 준비를 하셨고요. 저 김주원은 5경주 그리고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인 9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정말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토요 경마 때 디바인 파크 자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7번 마 강철다리라는 말이 이제 부마가 디바인 파크고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마는 테이크 차지 인디입니다. 10번 마 거센질주의 부마가 되겠고요. 뭐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인 능력은 10번 거센질주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7번 강철 다리도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3번 뭐 콰이어트 아델 40조 마방 마필인데요. 데뷔 전에 약 2% 정도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3차까지 오는 과정이 뭐 나쁘지 않았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괜찮았고 게이트도 잘 잡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더 폭넓게 가져가면서 이번 경주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3번 막 콰이어트 아델은 좀 현장에서 내용을 좀 접수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저는 10번 거센 질주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말은 1순위는 거센 질주 10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7번 막 강철다리, 3번 막 콰이어트 아델 이런 마필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원정일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9조가 옛날이랑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신마 승부가 없던 집에서 이제는 웬만한 신바들 싹스 있는 애들은 바로바로 때려요. 1번마 페더럴 검도 이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라 승부는 지금 진하게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조 마방의 두 마리 가운데 8번마 스터닝 안센이 역시 한센 자마답게 스피드도 좋고 성장 속도도 빠른 모습이라 52조 말은 8번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거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맞거나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마 문학탭이 선행을 나가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역이 안장이고 선행을 나갔을 때 주행검사 때 어떤 모습만 보면은 무시 못할 전력입니다. 물론 10번 다이나믹 커밍이라는 말이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그리고 12 브레이브 퀸이 역시 선두권을 빠르게 압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데뷔전 나서는 4번마 문학탭 13조 마방의 좀 내용을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고, 혹여 4번이 데뷔 전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10번마 다이나믹 커밍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4번 문학탭은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 좀 드리겠고, 저는 추천마로 10번마 다이나믹 커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정일 위원은 현장에서 가는 게 확인되면은 문학탭을 놓고 막건을 사도 된다. 이거고요. 현재로서는 4번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 순위가 10번마 다이나믹 커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데뷔전 때 다이나믹 커밍을 여러분들께 정말로 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게이트가 이번에는 외곽으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데뷔전 때도 외곽 게이트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좀 짱짱한 신마들 4번마 문학탭을 비롯해서 1번마 춘산도 말이 엄청 좋아요. 거기에 14조의 하반기 최대 기대주입니다. 이 엉클벨도 2번 게이트를 잡아서 다이나믹 커밍이 4번, 1번, 2번, 1, 2, 4 이 세 마리의 능력 좋은 시네마를 또 압도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도 좀 신마 가운데 2번마 엉클벨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는 다이나믹 커밍도 좋긴 합니다만 능력 있는 신마들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기를 저희 방송에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4번 현장까지 좀 확인해보고 놓고 때려도 되는 마필들인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일단은 능력보다는 좀 경주 전기가 잘 빠져야 걸음이 나오는 애들, 약간의 좀 부진마 편성이라고 좀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힘 좋은 마필 안쪽에 2번마 로드힐 스톰. 자, 이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목이 좀 머리가 좀 높다 보니까 탄력감이 좀 제대로 뽑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리도 양 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취소도 당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준비 아주 잘하고 나왔거든요. 기본기 베이스 뭐 힘으로 뭐 레이스를 좀 압도할 수 있다라면 뭐 긴 거리긴 합니다만 1300m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안쪽에 2번마 로드힐 스톰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50조 마방의 10번마 멋진 금성을 여러분들께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이 탁트인이 이끌었던 빠른 페이스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외곽 돌다가 걸음 남기고 착순. 직전에는 거리 늘려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승부가 강하게 걸려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토나 너키 법전이 얼마나 센 말인지, 디터미네이션이 얼마나 센 말인지 모르고 글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폭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덕현이가 차분하게 탈 거고 만에 하나 여기서 김덕현이가 또 최근처럼 말을 못 타서 못 끌고 들어오면 아마 50조에서도 결단을 내릴 겁니다. 기승기술을 아마 다음부터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덕현이한테도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잘 타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2번마 로드힐 스톰, 10번마 멋진 금성 방송에서 이 두 마리 추천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선행에 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2번마 천둥여울이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천둥여울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6번 라운 미라클 8월 18일 날 마이티럭에 제대로 먹었던 경주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째고 있었던 말이었죠. 이 말은 추입이 좋은 말이긴 한데 1700 추입 말고 단거리 추입 통할 수 있는 어떤 편성만 만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말이다.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끝걸음 자체는 좀 메리트가 있는 말이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좀 잘 먹었던 경주인데 직전 경주는 뭐 크게 뭐 의지 자체가 없었고, 자, 이번에 편성 다시 한번 또 잘 만났습니다. 6번 라운 미라클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2번마 천둥여울을 인정을 해놓고 나머지 대안마 중에 6번마 라운 미라클이 괜찮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천둥여울 2번은 여러분들 거리 들었어도 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3번마 프라임키는 직전 경주 정말 문세용이가 일부러 잡아 뺀 게 아니고 이제 말이 워낙에 이 한타 싸움에 밀리다 보니까 아예 초반에 힘을 아껴놨다가 한 발을 때려본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말을 잘 알고 있는 유승환 기수로 다시 안장 교체를 했고, 승환이가 직접 훈련하면서 이제 이 말의 부족한 근성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상위 등급의 매니그랜드라고 있는데
그 말과 아웃이 이 병합을 하면서 이 코싸움을 벌이면서 되려 더 이기려는 그런 근성까지도 보여주는 등 확실하게 데뷔 이후 가장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주행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는 2번마 천둥여거를 가장 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 세력으로는 3번마 프라임킥, 6번마 라운 미라클, 3번, 6번 두 마리를 방송 추천마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상한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선두권이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마 사과랑이 안쪽 번호를 배정 받긴 했습니다만 사과랑만큼 초반에 좀 튀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에는 사과랑이 선행을 낚아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처럼 수월하게 이 선두권 장악을 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 당연히 외곽의 빠른 말들도 놀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가랑만 넘어서면은 나도 입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반에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가랑 입장에서도 이번 경주는 쉽게 레이스가 안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가랑의 선전 여부에 상관없이 복승식 한 자리를 무난하게 지켜낼 수 있는 숨어있는 대가리 가지고 승부를 한번 볼만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로 가지고 사가랑이 들어와도 그건 배당 메리트상 충분히 항구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가랑이 풀어지면서 다른 말과 들어오면은 여기서 완벽하게 상한가 치고 일찌감치 1호 경마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빠지지 않을 축 사가랑이 아니라 진짜 대가리는 따로 숨어있는 경주다라고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상한가 승부 좀 멋진 결과로 여러분들 일찌감치 항구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승정지 유예하고 나오는 기수 중에 이제 여기 김정준 기수가 지금 출전을 해요. 컬러지킹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얘는 무빙을 하던 아예 잡고 따라가던 앞선이 약한 편성만 만나면 언제든지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번 5등급 편성 1700m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큰 능력만 없어요.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가장 월등한 말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석지기, 위너마운틴, 라온스텔라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값 좀 하는 애들끼리 어떤 접전 구도 속에서 보인 성적이라면 저는 11번 컬러즈킹 2번 아니면은 또 찬스가 없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원정일 위원께서도 이 11번마 컬러즈킹 강력한 인기만은 아닙니다. 인기도가 분산되는 와중에서도 인기 1위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터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원정일 위원도 생각을 하고 아마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배당으로는 이 3번마 남쪽 나라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인기마 가운데에서는 10번마 레드선이 거리를 늘려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나가면은 걸음이 쉽게 죽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레드선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3텐 가운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누굴 축으로 갈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결정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이 추천해 주신 11번마 컬러즈 킹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쇼부 채찍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7경주를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존심 대결이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7번 문학의 전사의 임기원 그리고 2번 금성여왕의 문세영. 선행마라고 한다면 두 기수가 서울경마장 양대 산맥이죠. 맞붙었습니다. 어떤 기수가 혹은 어떤 말이 선행을 갈지도 관심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이 있고 두 마리의 어떤 말들도 1200m 일단은 검증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1200m 문학전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검증이 끝났고 금성여왕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일단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 2번이 선행을 가던 7번이 선행을 가던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없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뿐만 아니라 원정일이 두 마리를 가지고 이번 경주를 풀어볼까 하는데, 자, 한 마리는 최근 두 번의 경주만 보면 알아요. 직전 경주는 준비 안 된 상태고, 직전 경주는 되도 않는 거리에 출전을 해서 걸음을 아껴놓은 상황이고요. 자, 한 마리는 데뷔전, 그러니까 도입 당시,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면서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리도 좀 좋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땡땡이기가 좀 심해가지고 경주를 좀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자, 그런 모습들이 해소가 되면서 완벽하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 마방의 기대주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번 7번 말고도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이번 쇼부 채찍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2번 7번 두 마리 앞선 가다가 자빠지면은 큰 배당 한번 공략해보는 경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세용이의 임기원이 이 저배당 구도가 아니다. 다른 말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가지고 자, 오늘 쇼부 한번 제대로 치는 경주로 원정일 위원이 선정을 하셨습니다. 뭐 좋은 배당까지도 노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 7경주 여러분들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셔가지고 여기서 2번 7번이 아니라 숨어 있는 보석 가지고 여러분들 항구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심장이 고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장이 고동이 11월달 대통령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뛰는 일방 경주가 되겠습니다. 과연 심장이 고동을 원정일 위원은 인정하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뒤집어지는 그 시점, 그 끌고 가려는 그 느낌을 받은 게 이제 7월 21일 날 경주부터 박태종 기수가 절절절절 매면서 그 제어를 못해서 뭐 거의 뭐 심장의 고동이 박태종 기수를 업고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뭐 직전에는 세영이가 이제 그거를 좀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편성이었죠. 해우가 레이스를 이끌고 가는 편성을 또 잘 적응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뭐 거리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어차피 2000m까지 또 소화를 했었던 말이고요. 승급전이긴 하나 3번 심장의 고동은 여기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장의 고동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국내산 최강마를 가리는 대통령배 출전 예정이거든요. 기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일단 좀 압승을 걷어놓고 대통령배에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1600m는 시작하면 바로 코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의 고동에 이 선행 작전을 또 막을 만한 상대도 없고요. 그냥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후차권에서 원정일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쪽 1번막 원더풀 잭판 말씀드릴게요. 많은 말에 기승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범현이가 많은 말에 기승을 하지는 않는데 하루 정지 먹고 기승 유예를 하고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 아마 기승 정지 먹고 근데 일요일 날 아마 기승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내용을 들을 때 마방에서나 등짝에서나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그 주에 나오는 내가 기승을 할, 내가 출전을 시킬 가장 관심권 1위다. 이렇게 좀 항상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근데 최범현 기수의 멘트 중에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1번 원더풀 잭팟입니다. 근데 좀 입이 조금 나왔어요. 한 15cm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요? 레이스가 너무 세. 그러면서 이제 꽁시렁거리기는 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성적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범현이 믿고 1번막 원더풀 잭팟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배팅하면서 이게 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기가 뭐한데, 이긴 놈이 또 이긴다. 승자승 원칙. 같이 들어온 말은 다음에 또 손잡고 들어온다. 자, 이거 제가 배팅하면서 정말 한 수천 번도 더 본 것 같은데요.
이 브레골이랑 88 빅토리도 어쨌거나 이번 경주 인기만입니다. 두 마리 가운데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브레고리가 직접 88 빅토리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승자승 원칙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심장의 고동과 직접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애들은 또다시 손잡고 들어온다. 이 법칙도 적용을 해보면은 일단 4번, 9번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4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원더풀 잭팟을 비롯해서 다른 또 다른 대안 세력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브레고리는 기본적으로는 좀 깔고 들어가셔야 될 마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심장의 고동을 중심으로 일단 방송에서 후착 도전 세력으로는 최범영 기수의 1번마 원더풀 잭팟, 유승환 기수의 4번마 브레고리, 1번, 4번 두 마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레이스입니다.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2억 8,500. 자, 이게 또 적어 보이네요. 얼마 전에 5억짜리 판이 네. 두 연달아서 대상 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적어 보이는데 이게 대상 경주 금액치고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3억짜리 판인데 자, 이 내노라 하는 이 서울 최강마들 청담도끼를 비롯해서 여러 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부산에서는 19조 두 마리가 또 서울을 저지하기 위해 출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경주니까요. 원정일 위원이 이번 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원정일 위원께서 자세하게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문학치프가 있죠. 그리고 같이 뛰었던 5번 돌콩, 그리고 또 같이 뛰었던 1번의 청담도끼. 거기에 또 백문백답 단거리 편성에 출전했던 8번만 투데이.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애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2000m고 그리고 가만히 뜯어보면 선행권에서의 다툼이 굉장히 또 치열할 것 같아요. 거리는 2000m인데 선행에 욕심을 부려야 되고 선행을 가야 뛰는 말들이 또 1번마 청담도끼와 7번마 문학치프가 또 붙었고, 자, 그래서 레이스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참 재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주입니다. 과거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청담도끼가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샴로커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주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경주거리가 2000m였을 거예요. 샴로커가 청담도끼 죽이려고 갖다 비비는 통에 청담도끼가 굉장히 힘소진이 좀 컸었고 비볐던 샴로커는 그냥 완전히 뭐 자빠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 경주가 40조 마방에서 PK 파티라는 선행말을 하나 난데없이 느닷없이 여기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40조의 샴로커가 박태종 기수로 완장이 좀 이어져 가고 있고, 자, 이거를 무슨 의미를 할까요? 샴로커를 위해서 PK 파티를 제물로 갖다 던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김정준 기수의 6번 PK 파티가 안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썼다라는 거는 문학치프, 청담도끼, 뭐 돌콩, 투데이, 백문백답 이거 싹 갖다가 잡아 죽이겠다라는 저는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마 샴로커가 항상 청담도끼나 문학치프한테 지는 말이에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력을 잘 짜고 나오는 어떤 노림수를 저는 가지고 있다. 문학치프의 상승세는 그대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 적정주기에 출전하는 8번마 투데이, 거기에 작전마 4번마 샴로커, 이번 경주 원정일에 관심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 경주라서 원정일 위원이 보는 시각 그대로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드렸고요. 이번 9경주는 일단 서울에서는 당연히 청담도끼, 그리고 5번마 돌콩, 7번마 문학치프 세 마리가 박스로 일단 팔리고요. 19조 마방의 9번마 백문백답도 인기 바로 팔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두 마리를 지워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지우고 나면은 이 서울 3마리, 부산 1마리 총 4마리 가운데 2마리 지우고 나면 2마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 2마리로 일단 승부를 보시면 돼요. 그 2마리는 제가 지워드리는 말들은 여기에 한 마리는 아예 착순 때에 불도 못 켤 가능성이 있고요. 한 마리는 진짜 잘하면은 4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착 이상은 때려 죽여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2마리 날리고 남은 2마리로 한 방을 때려 놓고 자 이제 변수까지 노릴 건데 아예 안 팔리는 마필들 가운데에서 무심타법으로 타다가 그 인기마 2마리 나가 떨어지는 경주 아닙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정말 어깨에 힘 빼고 타다가 얼레벌레 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 배당마들도 여기 2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조합으로 한 방 때려놓고 배당마 2마리 좀 적당한 강도로 깔아가 주기만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클래식 대상 경주는 무조건적으로 맞춰 먹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그런 레이스인데 자 어쨌거나 인기마 2마리를 날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배팅하는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한번 승부 보셔가지고 보는 재미뿐 아니라 돈 따서 웃는 재미까지도 김주원이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7번마 킹 메신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교 강도가 또 떨어진 상황에서 용근이하고 이제 범현이가 독박을 좀 뒤집어 썼는데 자, 이번에 안토니오로 안장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강도 굉장히 좋아요. 자, 아까 2등급 편성에서 이제 원더풀 잭팟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맞죠? 네네. 범현이가 기승한 거. 네네. 자, 그거를 추천드렸는데 그거랑 좀 병합을 하면서 여유 있는 걸음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조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시 한번 변화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는 7번마 킹 메신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도안이면 뭔데 6번만 좋은 이가는 직선에서 안쪽만 뚫리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훈련 때에도 말을 외주로로 빼놓고 훈련을 못해요. 그러면 기수가 낭만을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무조건 펜스 안쪽 펜스에다 붙여놓고 훈련을 하고 실전에서도 그 안쪽 펜스가 열려야만 올라오는데 열리면은 직전에 보셨죠. 클리어검까지 때려잡은 말입니다. 클리어검은 지난주 지금보다 더 센 편성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이가의 능력은 확실하게 직전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안이면 뭐긴 합니다만 조한별이가 인코스만 잘 쑤셔져 진로 확보만 해주면은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이번 식경주는 6번, 7번 2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 관심만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 11번마 위너 브라운이 다리 질병 거기에 뭐 요배통까지 이런저런 질병이 겹치면서 공백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 때 보니까는 뭐 뛸만한 몸 상태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백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위너 브라운은 일단 어느 정도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1경주를 이렇게 쭉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날 승부처에서 조교 때 각 잡고 조교하는 그 조교가 진짜 조교다. 말이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조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도 또 그런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 기승 기수의 자세, 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승 기수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조교를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되고 있느냐, 자, 이거를 좀 관건으로 보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출전하는 애 중에 오랜만에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승을 해가지고 말의 어떤 느낌이나 말의 어떤 그 변화적인 부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야, 이렇게 말이 좋아졌나? 라는 내용입니다. 다리가 좀 좋지 못했던 어떤 부분도 좀 있었고 컨디션 자체가 좀 떨어져 있었던 어떤 느낌도 좀 있어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손발을 맞췄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데뷔전 때 그러니까 도입 당시에 어떤 기승을 했었던 그때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세가 잡힌대요. 자연스럽게 말이 워낙에 좀 탄력을 쭉 뽑아내니까 덜렁덜렁 타가지고는 이거 자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교 때 또 등자를 또 짧게 밟고 자세 잡고 탔다. 느낌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생각할 필요 있나요? 놓고 쳐야죠. 그럼 가지고 이번 마지막 경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고 좋은 마무리 맡겨주십시오. 책임지고 마무리 한번 깔끔하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들으면서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눈치를 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원정일 위원은 지금 어떤 말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구나 좀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말 가지고 원정일 위원이 오늘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지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여기서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셔서 시원하게 한번 역전승부 펼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호 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